저는 지스타 AI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하고 있는 베이넌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앞서 소개해 주셨던 대로 올해 2023년도 트리플 AI의 구두로 발표된 연구 제목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이제 A Set of Control Point Conditioned Pedestrian Trajectory Prediction이라고 하는 연구 주제고요. 그래서 트리플 AI 23년도의 구두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21년도에 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박사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I 대학원에 소속되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어떤 연구를 해왔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에 와서는 이제 페데스트리언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태스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거고요. 잘 공유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석사 과정에는 이제 주로 잘 예측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요. 박사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일반적인 방법론들을 제안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거고요. 이 트래젝토리 프리딕션 분야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연구고 어디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은 말 그대로 에이전트의 과거 행동 기록을 보고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에이전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방향과 도착지로 갈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데스트리언이나 휴먼, 그러니까 사람이죠. 이제 사람이 붙으면 보행자에 특화된 이제 태스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야는 어디에 사용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많이 사용되는 데가 이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나 모바일 로봇이 이제 근처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지 않고 안전한 회피를 할 수 있는지 안전 회피 기술이 이제 핵심 알고리즘으로서 보행자 경로 추정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군중들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데도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 예측 알고리즘이 들어가면은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는지, 어떤 가게에서는 발걸음을 멈추는지, 그리고 어느 통로나 어느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서 이제 효율적인 매장 위치나 계획 이런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도시 개발 계획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소셜 디스턴스라고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이제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이제 많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사람이 모이는지 이제 밀접한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은 이제 로봇 청소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봇 청소기도 어떻게 보면 사람 있고 집주인이 있죠. 그래서 집주인의 행동 패턴에 거슬리지 않게 청소를 할 수 있게끔 알고리즘이나 경로를 생성하는 데 이제 제 알고리즘이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베일런스, 그러니까 즉 감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의 군중 흐름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경로를 갔네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의심 행동자로 바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긴급하게 특정 사람의 도주 경로 같은 거를 파악을 해야 될 때 이제 예상 경로의 CCTV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자율주행 로봇 청소기 어떻게 보면 로보틱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인공지능 분야에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핵심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는 어떻게 걸어왔느냐를 이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이제 키티의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어떻게 보면 보행자들의 경로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보이죠. 그래서 길가에 뭐 자동차나 가로등 같이 장애물들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사용될 점이 뭐냐면 어 여기서 주요하게 사용될 점은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첫 번째로 이렇게 뭉쳐가는 사람들, 뭉쳐있는 사람들의 이제 사회적 관계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느 그룹에 조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군중에 조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각이 앞에 보여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빠른 이제 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회피를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충돌을 회피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행자 경로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델링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는 도착지를 생각하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혹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걸어갑니다.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제 당연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맞춰보라 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죠. 그래서 이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 이제 카메라 뒤에서 와서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를 흘깃흘깃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왔던 길을 돌아서 뒤를 흘깃흘깃 보니까 왔던 길을 따라서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차가 안 오나 안 오나 이제 보면서 이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앞으로 가던 길 그대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행자 경로 추정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제 정의이자 이제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차를 보기도 하니까 무단횡단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입니다.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3번으로 가고요. 오던 길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직진해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SGCN이라 하는 건 이제 CVPR에 나온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사이의 중간 경로로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행자 경로 예측의 문제이자 핵심이 뭐냐면 처음 이제 8프레임 이제 파란색 경로가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면 향후 12프레임에 해당하는 예측 결과값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즉 이제 노란색 트레젝토리가 이제 저희 예측값이고 초록색 트레젝토리가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걸어간 경로인데 이 그라운드 트러스에 비해서 이제 평균 오차, 평균 변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최종 목적지 이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에러가 얼마나 이제 GT랑 가까운지 실제와랑 가까운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알고리즘이 성능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량 지표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성능 지표를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본 트래젝토리 프리딕션 분야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이클과 페데스트리안으로 나뉩니다. 이제 비이클 모델은 이와 같이 이제 도로 혹은 교차로 상황에서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비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지키면서 보통 주행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속 감속 그리고 조향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통법규 예를 들면 이제 좌회전 차로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제 정지선에서 멈춘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규칙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제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거의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멈춰 있기도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걸어라 하는 규범은 있지만 정해진 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디라는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행자가 자동차에 비해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위열은 이제 자동차 모델이고 아래열은 이제 보행자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물리적인 법칙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보행자는 이제 멀쩡히 이제 직진하다가도 이제 왼쪽 오른쪽 급정거 혹은 이제 갑자기 뒤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달려오다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영역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제 아래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풀밭으로도 지나가죠. 예, 그리고 이제 자전거랑 이제 차량 이제 보시면 이제 자전거랑 이제 차량이랑 이제 같은 이제 시스템에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에 의해서 이제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사람이 이제 진짜 특이한 움직임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좌우로 심하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걸음걸이 특징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이제 보행자를 어차피 보행자 예측을 하려면 보행자를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트래킹할 때 좌표값이 튀면서 이게 노이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차량에 비해서 보행자가 훨씬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보행자 경로 예측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트래젝토리 프리딕션 모델의 히스토리를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러한 정보를 핸드크래프티드 정보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혹은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 간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이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이제 핸드크래프티드 모델로 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R는 계열, 이제 겐 계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 계열, 그다음에 컨디셔널 버라이에이션 오토 인코더 계열,
이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예, 역시나 많은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와 같이 이제 1900년대에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이런 물리적 힘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벽으로부터 멀어지게 이제 벽으로부터 멀어지는 힘, 그다음에 이제 주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게끔 이제 멀어지는 힘, 그다음에 또 이제 촉의 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 이제 이런 힘들의 이제 조합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이동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을 하나의 에너지로 계산을 해서 이제 에너지 필드로 만들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즉 이제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경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제 경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제 비슷한 장소, 비슷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딥러닝이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나서는 LSTM 같은 이제 RNN 계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온 좌표는 이제 시간 연속적이기 때문에 과거 궤적을 이렇게 재기적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넣어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소셜 LSTM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제 RNN 계열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의 사람 피처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람의 이제 히든 이 좌표 정보가 이제 LSTM에 들어가서 이제 재기적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이제 소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셜이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LSTM의 기본 구조랑은 살짝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소셜 릴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빨간색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이 주변 영역을 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링처럼 이 사람 주변에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네. 이 노란색 이제 사람 주변에는 이렇게 다른 이제 초록색, 빨간색 사람이 있네라는 이제 정보가 이제 풀링을 통해서 LSTM 셀로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있으니까 얘를 피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가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는 이제 좌표 확률 모델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률이 가장 높은 이런 좌표들을 선택을 해 나갑니다. 이게 이제 2015년, 2016년에 이제 아주 초기 모델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소셜겐이라고 해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구조를 따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경로가 사실적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이제 보완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예, 이제는 이제 저희가 아는 겐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이제 레이턴트 벡터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노이즈 벡터를 넣어줌으로써 이제 다양한 경로, 즉 정면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이제 피하는데 왼쪽으로 피하거나 오른쪽으로 피하는 이런 다양한 경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 판단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경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컨디셔널 버라이어티 오토인코더, 즉 이제 CVA 형식을 적용해서 이러한 레이턴트 벡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예,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제 단순히 랜덤 샘플링을 했지만 이런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2019년부터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모델을 많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 간의 상호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서 그래프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을 노드, 이제 제가 잠시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 간 거리 또는 혹은 이제 또 다른 소셜 릴레이션십에 따라서 웨이트를 설정을 해서 그래프 컨볼루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과 사람 간 관계를 모델링한 이제 인접한 어드제스시 매트릭스 또는 이제 피처 코디네이트, 그리고 이를 적절히 웨이트로 학습시킬 수 있는 이제 러너블 웨이트를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 보행자 간 관계를 모델링하고 이제 이니셜 러너블 피처 맵을 만들면 얘를 가지고 RNN 혹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RNN이나 LSTM 구루 같은 이제 리커런트 모델 혹은 이렇게 이제 CNN이나 이제 MLP 같은 이제 레이어를 가지고 한 번에 리커런트가 아닌 한 번에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최종 경로를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페데스트리안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은 이제 트레디셔널한 방법론이랑 이제 그래프 베이스드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트래젝토리 프리딕션 모델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예, 앞서서 그래프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제 보행자를 노드, 그리고 보행자 간 상호작용을 엣지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딥러닝 레이어를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이 노드 정보와 엣지 정보를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고, 이어서 러너블 웨이트와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매트릭스 행렬 연산을 통해서 네, 최종적으로 피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냐? 이제 사실 그래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리미너리로 간략하게 조금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이미지 데이터는 이제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이미지는 이제 각 픽셀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어느 순서에 맞춰져 이제 정해져 있는 데이터 구조형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늘 쪽은 이제 파란색, 이제 아래쪽은 뭐 흰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RGB 값을 이제 3채널 곱하기 너비 곱하기 높이의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그래서 픽렬에서 이제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제 좌표가 이제 색깔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프 구조는 이제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변 픽셀, 이제 주변 노드 간의 이제 연결선만 존재가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장 예시를 많이 드는 게 이제 SNS의 연결 관계 그래프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이 이제 팔로우가 돼 있는지, 이제 어느 사람과 어느 사람과 팔로우가 돼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SNS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어느 사람과 연결돼 있는지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제 또 다른 예로 흔히 드는 게 이제 분자 구조, 그리고 3D 메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 노드들을 이제 그래프 데이터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옮기고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느냐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학습시킬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이동 경로 추정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이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는 이렇게 노드나 엣지로 정의가 됩니다. 노드는 이제 버텍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V1, V2, V3, V4, V5가 이제 각 사람을 의미하는 각 사람의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1, E2, E3, E4는 이제 그 사람과 사람 간에 연결하는 관계성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할지는 이제 유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잘 연결하면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상호작용을 잘 생각을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잘못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잘 작동을 하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프레임워크를 딴 데서 가져다가 그대로 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연결을 하냐,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어떻게 트레이닝되고 인퍼런스, 그리고 제너럴라이즈 하냐, 이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행자 이동 경로나 팔로우 관계 그래프라고 봅시다. 그래서 1번 친구는 이제 6번이랑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1번은 이제 인적 관계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서 1번 사람이 이제 6번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2번도 6번이랑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제 인덱스 2번 열과 6번이 이제 1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번은 2번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이제 2번이랑 5번이랑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렬 그래프를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엄청 많아지면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많아지면 이거를 이제 트레이닝 하기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공간 복잡도가 이제 n제곱이 되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로 0번은 2번이랑 연결돼 있고 2번은 5번이랑 연결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걸 조금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어드제셋시 리스트처럼 링크드 리스트로 이제 표현을 하면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딥러닝에서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행렬 연산자가 이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느리고 이렇게 행렬 연산이랑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는 어드제셋시 매트릭스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GPU가 이제 병렬 연산이랑 이런 행렬 연산에 최적화가 돼 있기도 하고, GPU 프레임워크가 이제 어느 정도 컴퓨테이셔널 파워,
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드젠센시 리스트보다는 어드젠센시 매트릭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커지면 리스트를 사용을 해야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보행자 그래프는 아직 한 씬에 100명, 200명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어드젠센시 매트릭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를 모식도를 그려서 이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람이 있으면 이제 각각의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표현이 되고요. 1번 사람이 이렇게 1번 사람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2번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고 3번이 이렇게 4번이 이렇게 5번이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층으로 쌓여서 스택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 피처 매트릭스가 있고요. 이를 이제 러너블 매트릭스랑 이제 어전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겁니다. 다음은 이렇게 어전스 매트릭스 앞에서 봤던 이제 관계 그래프를 만듭니다. 관계 그래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를 보면 이제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2번이랑 연결이 돼 있고 2번이 1번이랑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행과 열이 이제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2번이랑도 2번이 1번이랑도 이제 2번이 이제 3번, 5번이랑 연결돼 있고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다이렉티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있게 되죠. 그러면 1번은 2번에만 영향을 주고 1번은 이제 4번이랑 왔다 갔다 이렇게 영향을 주네요. 그러면 1번은 2번이랑 4번에 영향을 주고 뭐 4번도 1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다이렉티드 그래프고 그러면 이제 영향을 주는 방향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셀프 루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듯이 이제 1번이 이제 자기 스테이트를 이제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보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형태가 이제 보행자 그래프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인데 이제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웨이티드 다이렉티드 그래프. 그러니까 이제 셀프 루프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연결성이 이제 웨이트 하나의 값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사람이 2번 사람의 영향을 받고 4번에게도 영향을 받는데 이게 많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자기 자신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방향으로 걸어가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한테는 많이 영향을 받아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덜 영향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한 이제 이런 경향성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뀌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제 영향력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가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스스로도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주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웨이티드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이제 보행자 이동 경로 추정해서 도입을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어제스 매트릭스의 웨이트까지 바뀌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잘 설계를 해주면 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제스 매트릭스랑 이제 피처 노드 매트릭스 두 개를 가지고 어떤 히든 레이어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아까 앞에서 설계했던 그래프 형태를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정의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여러 층으로 쌓아서 이용을 하는데 이걸 다층으로 쌓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레지넷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단순하게 레이어를 쌓는다고 성능이 좋아지진 않았죠. 왜냐하면 웨이트가 이제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베니싱이 되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쌓는 게 아니라 이제 적절하게 레이어를 쌓고 이렇게 적합한 각종 레이어를 이제 설계하거나 어떠한 레지듀얼 커넥션 등이 이제 필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각각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트, 컴바인, 리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어떤 함축을 시킬 수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노드 피처가 있고 어드제센시 매트릭스 그다음에 이제 인접 관계 그래프들이 있으면 그렇게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피처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보행자의 미래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 얘가 어떻게 학습이 되느냐? 첫 번째 오퍼레이터에서는 이제 주변 이제 첫 번째 오퍼레이터는 이제 주로 어그리게이션인데 1번 기준으로 봤을 때 2번, 4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피처를 정보를 떼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를 더하거나 평균을 내서 어그리게이션을 한 다음에
이 1번 피처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컴바인인데요.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된 피처를 가지고 자기 본래 피처와 이제 컴바인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원소끼리 이제 곱을 하거나 이제 원소끼리 합을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이제 콘캣이라고 이제 이어 붙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다음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피처를 가지고 이제 뭐 컨볼루전이나 이런 러너블 매트릭스를 가지고 뭐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만들어진 이제 피처를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쌓아서 아웃풋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스태킹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2번만 4번만 고려를 했는데 근데 이제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2번 4번만을 고려해서 이제 피처 맵이 나왔고 어 어떻게 보면 어 예,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를 거치면 이제 3번, 5번까지 예측이 됩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제 여러 개를 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CNN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CNN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3x3 그 커널을 이용해서 3x3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컨볼루전을 하면 이제 첫 번째는 3x3밖에 못 봤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옆에 정보까지 가져와서 보니까 이제 5x5를 보는 그다음은 7x7을 보는 이제 점점점 넓어지는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지는 거죠. 이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1번이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2번까지밖에 못 보는데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3번을까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2번이 이제 3번 정보를 어그리게이션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를 호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호비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멀리 있는 애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리미너리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요. 예, 이제 트리플 AI에 발표된 이제 본 논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앞서 보행자들의 이제 그래프 형태 표현 그리고 어떠한 컨트롤 포인트 이제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컨트롤 포인트 제어점 기반의 이제 투 스테이지 두 단계 예측을 통해서 예측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기존 방법론들은 이제 RNN, LLSTM, GRU 같은 이제 재계 함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예측을 하거나 혹은 이제 CNN 혹은 MLP를 가지고 도착지까지 한 번에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은 사실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출력 데이터형에 맞춰서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된 거고요. 하지만 이제 두 방법 모두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RNN 계열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처럼 이제 중간에 이제 발생하는 충돌을 회피를 하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측을 수행을 하지만 이제 한 번 충돌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번 방향을 꺾으면 이제 그게 LSTM 셀로 다시 히든 스테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꺾으면 그 꺾은 방향으로 계속 꺾어서 진행해 버리는 이제 그러니까 즉 초기에 발생된 오류가 누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NN의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예측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문제는 회피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 번에 너무 멀리까지 예측하다 보니까 중간에 발생하는 충돌 회피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두 가지 방법론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장단점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예, 두 가지 방법론을 잘 섞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컨트롤 포인트, 이제 제어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제어점은 도착지까지 가는 이제 매 발걸음 단위로 보지 않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중간 기착점처럼 이제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이제 예측을 하면 이제 좀 더 듬성듬성하게 예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네트워크가 이제 도착지까지 곧바로 예측하는 게 아닌 이런 사회적 규범을 지키면서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듬성듬성한 도착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제 보행자 그래프를 만들고, 그다음에 보행자 그래프는 이제 앞에서 봤던 이제 가중치가 적용된 이제 다관계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예측을 하고, 제어점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를 이음으로써 이렇게 부드러운 도착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경로를 이렇게 부드럽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수정 방법론을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경로는 이제 고정 벡터 필드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경로로 수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네트워크를 저는 이제 그래프턴 그러니까 그래프 베이스드 트레젝토리 에스티메이션 앤 리파이먼트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턴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구조 전체적인 와이어 프레임은 이와 같고요. 그래서 초기 입력 데이터를 인코더 디코더 형태 그다음에 이제 상호작용 모드를 거쳐서 그다음에 초기 경로를 생성을 한 다음 이를 이제 리파인을 해줄 수 있는 수정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네트워크를 거쳐서 다시금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러프한 경로를 사실적인 이제 경로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구조 중 이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조금 다뤄서 컨트리뷰션으로 제시를 했고요.
자세한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논문을 다 봤다고 이제 이해하셔도 좋은데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제어점 기반으로 도착지를 예측을 하는 모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측한 초기 경로를 보정하는 모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관찰된 과거 경로를 가지고 이제 제어점 예측 모듈이 가능한 제어점이 있을 만한 이제 위치에 확률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예측한 확률 분포도에서 랜덤하게 컨트롤 포인트를 샘플링을 하면 이렇게 매 순간의 결정이 담긴 제어점이 되고, 이런 일련의 제어점을 이제 샘플링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도착점이 예측이 되게 됩니다. 이 최종 도착 지점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도착지 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착지 후보들까지 가는 사실적인 경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RNN이나 CNN을 가지고 이제 곧바로 좌표를 예측했다면, 저는 이렇게 선형으로 사람의 걸음을 대략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를 보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이제 대략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를 보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면 이제 네트워크가 훨씬 다루기가 쉬워지죠. 왜냐하면 초기 값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변이만 예측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변이를 이제 초기 경로에 더해주면 이제 사실적이고 이런 예쁜 경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두 단계에서 모두 있던 보행자 그래프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다관계 시공간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전을 네트워크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든 단계에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충돌 회피나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각 단계를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울 것은 없고 이제 수식보다도 이렇게 말과 그림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어점, 컨트롤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학습 단계에서는 이렇게 실제 미래 경로가 이제 라벨링이 되어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옵저베이션이랑 그라운드 트루스, 이제 과거랑 미래가 이런 식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 미래 경로를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서 이를 이제 컨트롤 포인트라고 이제 간단하게, 그러니까 제어점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 발걸음을 이제 모두 이용하지 않고 이제 러프하게 묶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보행자의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장면 내에 이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이제 보행자 그래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보행자 그래프는 사람과의 거리, 그리고 변이 차이, 그리고 그들의 역수값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나랑 가까이 있는지 혹은 나랑 멀리 있는지, 그리고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지 이런 이제 물리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피처 정보를 앞서 이제 프리리미너리에서 이제 해드렸던 이제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회피를 하거나 따라갈 수도 있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이렇게 잘 맞는 보행자 피처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포인트는 이렇게 멀티브라이트 가우시언 믹스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각각의 제어점에 대해서 이런 확률 분포도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분포도에서 실제 제어점을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확률이 높은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디터미니스틱, 혹은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면 이제 스토캐스틱, 이제 확률형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면 이제 가장 높은 확률 위치로 이제 샘플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면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이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예측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실제로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직진하는 사람들이 계속 직진하는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이제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이제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는 이제 직진하는 경로를 가리키게 되고요. 이게 다 네트워크 예측입니다. 이 디스트리뷰션이.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컨트롤 포인트를 또 선정을 할 건데, 여기서 보면 보행자가 좌회전을 할 건지 우회전을 할 건지가 이제 네트워크가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좌회전 경로를 이제 샘플링 했다고 가정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마지막 컨트롤 포인트는 이렇게 다양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계속 좌회전할 수도 있고 좀 덜 좌회전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네트워크가 심지어 이제 갑자기 사람이 멈추는 경우까지 이제 예측을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데이터셋을 보면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이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게 그 대학 캠퍼스에서 찍어서 그런지 이제
갑자기 이제 달려가다가 멈추는 거는 다반사고 이제 갑자기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급작스러운 경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직진 많으면 네트워크가 털릴 이유가 없죠. 이렇게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에러가 그러니까 에러가 크게 나오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급작스러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많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갑자기 멈추는 것 같은 경우에요. 이러한 케이스를 이제 실제로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느냐가 이제 네트워크의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제어점 기반 제가 이제 제시한 이제 제어점 기반 방법론을 사용하면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다양성만 추구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경우를 이제 abnormal case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제 abnormal case는 이렇게 확률이 낮고 이렇게 넓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확률 맵을 제거를 해주면 약간 이제 훨씬 더 깔끔하게 정확한 맵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트렁케이션 트릭이라고 이제 확률 맵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기존의 방법론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그러니까 이 방법론 자체가 이런 가우시안 분포들을 여러 개를 합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경우인데 어, 이렇게 넓은 그러니까 별로 비중이 높지 않은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제거를 해버리면 어느 정도 이런 비정상적인 케이스를 이제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어점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러니까 포텐셜이 가장 높은 위치에 이제 주로 분포가 되게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추가적인 이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없이 이제 필요 없이 이렇게 테스트 타입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확률 맵을 보정을 하고 제어점을 샘플링을 했으면 이 제어점을 연결해서 최종 도착지 후보군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의 확률 맵에서 이제 다른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직진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 이제 제어점 기반 도착지 예측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제어점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얘가 어디에 도착할지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스테이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도착지까지 가는 사실적인 경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먼저 학습 시에만 적용되는 약간의 트릭이 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좀 잘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도착지 후보군을 이제 포지티브 셋이랑 네거티브 셋으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실제 경로와 이제 너무 먼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민스퀘어 에러 같이 거리기만 로스를 주면 이제 학습이 안 되고 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GT랑 이제 실제 라벨 값이랑 가까운 이제 값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포지티브 셋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앞단에서 샘플링된 이제 도착지 후보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착지에 이제 가까운 후보들을 추가적으로 샘플링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습 초기에는 이제 덜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착지에 가까운 샘플이 이제 예측을 못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티브 셋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라벨링된 도착지와 가까운 점들을 추가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네트워크 입력으로 추가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스테이지가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제 동시에 연결돼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 경로를 만드는데요. 이제 초기 경로 만드는 거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과거 걸어온 좌표와 이제 도착지 후보를 일직선으로 이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굳이 멀리 돌아가지 않고 생각해보면 최단 거리로 빨리 가려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최단 거리로 이어서 초기 경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초기 경로를 주고 여기서 수정하는 게 이제 모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제 선형 경로를 이제 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코렉션 벡터 필드, 네트워크가 보정 벡터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선형 경로를 이제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유선형 경로로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형 경로가 이렇게 보정 벡터를 받아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정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네트워크 설명은 끝났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한 로스 펑션을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진짜 간단하게 두 개 로스 펑션만으로 이제 학습이 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제어점 기반 예측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확률 밀도 함수 기반 로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로를 수정하는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이제 평균 제곱근 오차 기반 로스인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확률을 예측을 했으니까 이제 확률 기반 로스로 이제 확률을 극대화시키도록 예측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제 위치에 대한 확률을 이제 네트워크가 높게 예측을 해서 이제 사실적인 경로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라벨과 가까운 이제 예측된 이제 도착지가 이미 주어졌으므로 이제 도착된 지점과 이제 라벨과 가까워지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니셜 트래젝토리 리파인먼트 로스, 그러니까 초기 경로 수정 로스가 역전파가 되어서 앞단의 네트워크까지 흘려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네트워크의 진짜 예측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주황색이 이제 그 과거 걸어온 발걸음, 그다음에 초록색이 이제 실제 라벨링된 미래 발걸음, 그러니까 GT 값이죠. 그다음에 파란색 자주색이 이제 기존 소타 모델이고, 노란색이 이제 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론들에 비해서 이제 그룹 간 행동을 정말 칼같이 이렇게 지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룹 간 이제 행동 같은 경우를 이제 칼같이 지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렇게 유니버시티 셋 같은 경우에 이제 코너를 꺾을 때, 그다음에 자라 원투 아래에서 이제 코너를 꺾을 때, 이제 그룹끼리 잘 꺾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기존 방법론들은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잘 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멀티모달리티라고, 얘가 이제 코너에서 얼마나 잘 꺾는 걸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에서도 그냥 직진하게 예측을 하는데, 이제 저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를 보시면 코너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예측을 하는 거를 이제 제 모델만 할 수가 있죠. 이게 컨트롤 포인트, 그러니까 제어점 기반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확률 기반 모델이 이제 갑자기 멈추는 것도 보실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서든 스탑이랑 스탑 앤고 모션인데, 이것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모델은 이제 진짜 못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멈춰 있다가 이제 그룹끼리 같이 이동하는 이러한 재밌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충돌 회피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람이 한 200명 가까이 있는 이런 기차역 데이터셋, 그러니까 트레인 스테이션 데이터셋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출구로 이제 나가는 것들을 이제 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 회피도 하지 않고 잘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성적인 평가 외에도 이런 정량적인 평가도 조금 해봤는데, 이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당연히 월등히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2016년 모델부터 22년까지 이제 최신 모델이 들어가 있고, 이제 점차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제 그래프턴이 가장 성능이 좋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베이스라인은 이제 아까 봤던 그림에서 두 번째 소타 값이고요. 두 번째로 가장 좋았던 모델이고, 그다음에 컨트롤 포인트를 썼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확실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세 개를 썼을 때가 성능이 가장 좋아서 저는 이렇게 세 개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행자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충돌 회피 같은 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충돌 회피를 빼버리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예, 당연하게도 이제 아까 봤던 이제 GMM 프루닝, 그러니까 아까 앱노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이제 확률 분포도를 조금 제한을 해줬을 때, 가지치기를 해줬을 때 이제 성능이 또다시 크게 오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을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실제 상황에서 이제 강인하고 사실적인 보행자 경로 예측을 위해서 이제 저는 제어점 기반 방법론과 이제 초기 경로 수정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이제 다관계 시공간 그래프를 적용을 해서 장기 예측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정보나 이제 자료를 얻고 싶으시면 사실 제 이름을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많이 나올 텐데, 한글보다는 사실 영어가 더 잘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제 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이제 다양한 정보나 혹은 이제 논문 이제 설명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데모 비디오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예, 그래서 논문이 너무 읽어서 보기 힘들다 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페이지에 요약 설명이랑 동영상 이런 데모 비디오가 이제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시면 이해하시기 훨씬 편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광주과학기술원 배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휴먼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이 왜 재밌는 분야냐 하면은 이 분야가 정말 좋은 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소타한 모델들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왔다. 트랜스포머가 나와서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네 하면 트랜스포머를 가져다 붙여서 그대로 논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요새의 트랜스포머 기반 논문들도 지금 10개 넘게 나와 있어서 트랜스포머도 가능한데 예, 이게 진짜 재밌는 분야인 게 이제 요새 디퓨전 모델도 핫하다 보니까 이제 예, 트랜스포머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요새 디퓨전 모델도 핫하다 보니까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입이 돼서 논문으로 이번 CVPR에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3편인가 4편이 나왔고요. 디퓨전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최신 이제 소타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휴먼에 맞게 이제 보행자에 맞게 어느 정도 살짝의 약간 소스를 가미를 하면은 이제 논문으로 붙는 이제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그런 분야라서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트랜스포머도 사용이 되고 이제 소타의 이제 다양한 모델들도 바로바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굉장히 따라가는 이제 트렌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모델을 이용해서 인간의 단백질 구조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어, 이제 트래젝토리 프리딕션 가지고 이제 스케일업을 하려는 논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넓게 보면 패드 보행자 경로 추정이 아니라 이제 경로 추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백질 구조의 경로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진짜 재밌는 게 이제 휴먼 트래젝토리 프리딕션 모델로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물리적 시뮬레이션 모델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의 이제 3차원 공간에서 이제 단백질 간의 이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단백질과 단백질 간의 이제 각도나 그러니까 결합의 이제 이중 결합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그거 이제 시간 관계성 같은 경우도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붙고 3차원에서 이제 다른 분자랑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이제 미래 어느 위치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케일업을 하려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논문들에서 약간 추가 실험들로 그런 단백질 구조 데이터셋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파티클 모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 구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휴먼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이 제가 19년도, 20년도에 시작할 때는 한국에서는 사실 많이 안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고려대에서도 하고 있고 약간 다른 학교에서도 조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래젝토리 프리딕션이 굉장히 재밌는 분야고요. 진짜 할 게 많다고도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를 했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다.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니까 많이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